다음에는 우리가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각종 규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표준관리규약을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표준관리규약은 작년에 해서 저희가 이제는 안 해보도록 하고요. 주차관리규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규정을 한 다음에 제가 질의회신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 규정에 대해서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서울시 표준 주차관리 규정입니다. 제가 다른 데 것까지 이렇게 해서 접목시켜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같이 드릴까 하다가 그게 아닌 그냥 서울시 표준 주차관리 규정을 갖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하고요. 또 우리가 공동주택하고 집합건물하고 제가 관리해보면서 조금 차이점을 한번 보면은요, 공동주택은 사실 그 내가 살고 있는 그 전유 부분에 관심이 많죠. 공용 부분에는 뭐 굳이 크게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또 집값에 대한 부분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집값을 올릴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관심이 있고요. 집합건물은 물론 거주 목적도, 오피스텔처럼 거주 목적도 있지만 이제 영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권과 연결되다 보니까는요, 관리소장인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의외로 어렵더라고요. 만약에 공용 부분에 현수막이라든가 배너라든가 간판, 특히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규율을 정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게, 집합건물이 정말 이래서 힘들구나. 왜냐? 이분들은 현수막 하나가, 배너 하나가 내 영업하고 너무나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 분야를 사실상 생각하지 못하시죠.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관리자로서 좀 여러 가지 면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요즘에는 주차관리에 대해서도요, 다른 위탁 주차관리 전문 용역 업체에다도 맡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주차관리 수익이 매월 평균적으로 얼마다, 그럼 평균적인 그 수익금, 주차 수익금을 입금을 해주고 별다른 수수료 없이 이렇게 관리를 위탁 업체에다 이렇게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쨌든 보시면은 주차관리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주차 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은 당연히 실제 입주한 자라든가 또 관리 승인을 받은 자, 우리가 관리 사무소에 있는 관리인에게 승인받은 차만 우리가 이제 등록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차는 우리가 분양 면적당으로 이제 몇 대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면적당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기본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차관리 규정도 여러분 이제 임의 규정이에요. 여러분들에 의해서는 뭐 상위법령에 어긋나서 이런 게 없죠. 주차관리 규정. 여러분 현장에 맞게끔 어떠한 것도 넣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정기 주차할 때는 입주자 명부를 하죠. 우리가 그 입주자 명부는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연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입주자 명부는 반드시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차량 등록증입니다. 차량 등록증은 과거에는 다 사본을 이렇게 받았고 제출을 했었어요. 근데 차량 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다 보니까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청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죠. 요즘에 그냥 다 써놓고만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주차 보증금은 얼마를 받는다. RF 카드 같은 경우는 뭐 보증금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걸 뭐 선택사항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출할 때 주차 스티커와 RF 카드를 반납해야 되는데 뭐 보증금은 이게 이제 소모품이기 때문에 얼마를 내가 감가상각하겠다. 그리고 또 제출하지 않은 RF 카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라는 것들은 표준관리 주차관리 규정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타인에게 대여하면 안 되고 외부 차량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내가 얼마를 받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주차관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라는 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차관리 규정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입주자 서면 동의를 받죠. 이거는 이제 구분 소유자뿐만이 아닌 사용자, 이 점유인에게도 다 받습니다. 왜?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기 위한 거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기 주차 차량은 1호실당 하나라든가 또 이제 오피스텔 차량과 거주와 또 영업하는 상가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요. 거주하는 분들이 지하로 더 내려가죠.
그리고 영업하시는 차 그리고 손님을 위에다가 이렇게 주차하게끔 하죠. 그거는 사실상 오시는 손님을 배려하는 것도 있지만요. 거주하는 분들의 차량을 보호하는 것도 있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게 더 이렇게 외부 차량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차량을 보호하는 목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료 시간대에 대한 시간이에요.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집합 건물에서는 예를 들어 뭐 사우나라든가 찜질방이라든가 웨딩홀이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은 주차 시간을 부여를 하죠. 그런 걸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명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무료 주차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차 수익이 우리 집합 건물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분란이 많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무료 주차에 대한 부분을 최소로 가져가는 게 분란의 소지를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제한 속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차시설 이용 시간 여기 11개에 대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주차장에다가 벽면에 보이는 곳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부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기둥에다가 제한 속도 10km 이하에 대한 부분들을 안전 표지로 이렇게 많이 부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 있는 게 우리가 관리할 때 가장 머리 아픈 거죠. 3일이 지나도 계속해서 자동 주차를 해놓은 경우에는요. 자동차 관리법 제62조 26조에 따라서 구청에 신고 자동차 처리 명령에 따라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거를 여러분이 하셔야 장기간 한 달 아니면 2달 막 이렇게 장기간 있는 차들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놓고서 그 견인 조치 비용에 대해서는 차주가 부담한다 해서 이분들 거의 뭐 세금 안 내서 이렇게 주차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요거 넣어놓고 이 근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관리도 하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웬만한 큰 단지는 다 들어놓죠.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험료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차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사고가. 그러면은 입주자분들이 사고 났으니까 보여주세요 해요. 근데 이젠 관리주체가 웬만하면 안 보여줄 겁니다. 웬만함이 아니고 안 보여주죠. 내가 보여주고 내가 관리소장으로서 제가 보여주고 싶으면요. 입주자분들이 요청을 하면은 그 CCTV에 있는 주변에 나온 분들을 다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주변에 나온 분들에게서 제가 서면 동의를 다 받고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사고 접수를 하면은 그거에 따라 경찰이 왔을 때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공사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전기시설에 대한 거,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 가장 이슈죠. 우리가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부분도 전유 부분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거기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대형 화재로 발생해서 4명이 사망하고 이렇게 47명 부상이 있고 했기 때문에 사실 집합 건물에서는 용도를 변경하는 거,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도 단시간 내에 빠르게 하기 때문에요. 공사하는 분들이 무리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세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 내에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신경 쓰는데 집합 건물은 너무나 위험 요소가 많죠. 그래서 저희가 집합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소에서는요. 특히나 이 인테리어 공사할 때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소화기 비치해놓는지 관리규약의 공사 규정에 대한 확약서, 각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고서 관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사용 규정이에요. 우리 현장의 공용 부분에 여러분이 회의실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공개를 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입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회의실 사용 규정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용 부분에 우리 입주자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규정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관리하시는 데 굉장히 편리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간대에 이용하는 이 시간대에 하겠다. 그리고서 이제 접수 순서대로 하는데 우리가 관리 운영에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첩된 경우는 그 위원회가 먼저 이제 접수자보다도 먼저 우선해서 회의로 사용하겠다라는 걸 하시면 되겠고요. 금액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하시면 되겠고 이용자 수칙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 있는 내용 등을 우리가 회의실 벽면에
부착을 하고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체력 단련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규모가 크지 않아서 외부 용역을 주고서 관리하기는 뭐하다.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때는 이러한 내용을 넣고서 여러분들이 규정에 맞게끔 관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이거 충분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시는 부분이고요.